선생님, 응? 그림은 빠르게 돌렸는데 응. 뭘 설명을 해주시려고 해? 아, 오늘은 자 저기 꽃. 꽃인데 이 꽃 이름이 로단테. 로단테? 네, 로단테라는 꽃인데 이게 꽃이 굉장히 가볍고 이게 또 이거를 말리도 꽃이 몇 포가 안 나. 거의 그대로. 보통 말리면 이게 이제 꽃이 이렇게 시들거나 쪼그라져서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근데 얘는 안 변하고 그대로 말려도 그대로 그런 거지. 좀비 꽃이네. 요 꽃을 오늘은 해볼 건데, 근데 우리 요 시청자분들이 아 이거 엄청 복잡한데요. 이거 어떻게 표현해요 이거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의외로 이게 간단하다는 거. 한 땀 한 땀씩만 하면은 그냥 끝나는 그런 작업. 가쪽에 이렇게 둥근 원 가장자리에 여기 보면은 진해요 이게. 그렇네. 요게 좀 특징적인 부분이 있고 요런 것만 이렇게 좀 잘 표현하고 덩어리 위주로 이것도 또 나가면 돼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겹겹이 이렇게 한 겹 굉장히 많잖아요. 이게 보면 여러 겹이 있잖아요 이게. 그냥 국화꽃처럼 그냥 한 겹으로 해도 되고 조금 한 두 개 정도 더 넣어도 되고 이렇게 굳이 막 안 해도 돼요. 이런 느낌만 이렇게 이런 꽃들이 바글바글하게 이렇게 많이 있다는 느낌. 오늘 이걸 해볼 거예요. 이렇게 정물처럼 되어 있는 건데 이 꽃을 지금 로단테 꽃을 해볼 건데 이 꽃이 지금 보면 원래 우리가 늘 강조해 오던 이 밝은 부분, 중간, 어두운 부분 이렇게 세 개의 분류를 해야 되는데 사진상에 이게 지금 다 거의 어둡게 되어 있잖아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는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나눠서 밝음, 중간, 어두움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게 사진하고 나중에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때하고 좀 다른 부분. 이것도 뭐 우리가 이렇게 꽃이지만 이런 소쿠리에 이렇게 담아서 이렇게 돼 있는 이것도 나름대로 뭐 표현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배 모양 같네. 배. 옛날 범선. 그렇죠. 소쿠리하고 꽃이. 그게 좀 이게 또 너무 한쪽으로 많이 하다 보면 이렇게 무게감이 저기 치우칠 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여기에 또 작은 물체를 또 몇 개 넣으면 어떤 반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균형감도 어느 정도 맞아지고 너무 이쪽에 또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줄기 같은 경우 마스킹 액을 또 조금 살짝 이용하면 아주 또 리얼하게 표현할 수 있고 여기에서도 이렇게 작은 덩어리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나 여기는 그렇게 덩어리 느낌이 안 나지만 우리가 이렇게 임의로 좀 만들어줘야 풍성해 보이니까. 그러면 스케치북으로 이동해서 잠시 간단하게 설명하고 또 우리 또 색을 넣고 덩어리를 만들어 보고 또 빛에 대해서 알아보고 또 색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고 가보죠. 보통 이렇게 작은 꽃들은 다 이렇게 몽우리에서 조금씩 이렇게 핍니다. 이렇게 피고 더 이렇게 넓게 핍니다. 그죠? 그리고 여기 다 측면이지만 이제 이렇게 약간 위에서 본다면 이렇게를 톱날 모양으로 이렇게 생겨서 안이 이렇게 보이고 이렇게 됩니다. 요게 요게 이제 꽃이 피는 과정 모양들이죠. 그죠? 이렇게 이런 것들은 모양이 보면은 여러 가지 모양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다양하게
자, 어떻게 보냐면 이렇게 코스모스처럼 이렇게 큰 잎을 가진 게 있고, 그리고 국화처럼 이렇게 아주 조밀게 가지는 모양도 있습니다. 이렇게 잎이 작으면서 개수가 많죠. 그리고 또 어떤 거는 이렇게 넓적하게 이렇게 생긴 꽃잎들이 있죠. 꽃잎들 그게 모양들이 좀 이렇게 잎이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리고 또 여기에서 보면은 꽃이 겹겹이 되어 있습니다. 요 우리 로단테 같은 경우는 꽃이 작게 하나 있고, 뒤에 이렇게 또 이렇게 붙었어. 이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형태가 만들어질 경우에는 보통 배가 볼록한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렇게 이게 이렇게 둥근 형태의 이게 모양이 아니라, 볼록한 형태가 아니라 오목한 형태입니다. 오목한 형태. 이렇게 오목한 형태. 이 안에 수술이 들어있죠. 이렇게 수술이. 이렇게 이런 형태입니다. 이 볼록이 아니라 오목. 그래서 이렇게 오목한 형태의 뒤에 꽃받침들이, 이게 꽃잎들이 더 많이 형성이 되어 있을 때는 굳이 이렇게 많이 겹겹이 많이 줄 필요는 없단 말이죠. 너무 많이 주게 되면 오히려 볼록한 형태의 양감이 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많이 넣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이런 꽃들이 국화처럼 많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여러 가지 그 다양하고 많은 양의 꽃 분포가 되었을 때는 항상 큰 거 하나, 측면으로 생긴 거 하나, 조금 떨어져서 또 약간의 측면으로 생긴 거 하나, 또는 몽오리처럼 생긴 거 하나, 이런 형태. 그러니까 엄마, 아빠, 아들, 동생, 이런 형태로 가지는 게 좋죠. 주제, 부주제, 엑스트라 이런 식으로 쭉 흘러가듯이. 그래서 이제 이렇게 4개, 5, 6개, 7개, 8개, 9개 막 이렇게 덩어리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면은 요렇게 포도알처럼 이런 덩어리를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요런 형태의 덩어리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서 큰 덩어리의 의미는 그렇게 가지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덩어리가 나가게 되면 들어가고 나오고 막 모양이 제주도의 지형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들어가고 나오고, 막 거제도 있잖아요. 거제도, 남해, 뭐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게, 덩어리가 이렇게 생긴 게, 이렇게 또 여기도 이렇게 생겨 가지고 뒤에가 또 이렇게 하나, 또 뒤에 이렇게 하나, 덩어리 하나, 덩어리 하나, 덩어리 하나. 그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고 나오고 하기 때문에 여기도 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꽃이 하나 있고, 이렇게 꽃 하나, 이렇게 가. 이래서 이게 들어가고 나오고 또 꽃 경계 지점에는 이렇게 뾰족뾰족 하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형태가 우리가 말하는 여기에 있는 둥근 형태, 수국처럼 동그란 게 아니라 이 덩어리 형태가 들어가고 나오고 요격이 있다라는 거. 이게 튀어나오고 들어가고 완전 동그랗지는 않잖아요. 그죠? 요런 형태로 나타납니다. 자, 이 카메라를 한번 위에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지금 여기도 보면 형태가 들어가고 나오고 이렇게 막 들어가고 나오고 됐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동그랗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생겼지만 자세히 보면은 들어가고 나오고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진에는 지금 보면 명암이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반을 나눠서 3분의 1은 밝고 3분의 1은 중간, 3분의 1은 어두운 거. 그래서 이렇게 큰 양감을 줘야 됩니다. 자, 어떤 양감? 여기 보면은 하나하나 이렇게 양감이 나지만은 전체적인 큰 양감도 이렇게 형성이 된다라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원리로 단지 형태가 이렇게 된다는 거,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이 형태, 이 소쿠리가 지금 이렇게 소쿠리 생겼으면 소쿠리에서 큰 형태가 이렇게 됐어요. 자, 이게 소쿠리도 어두워지고 이것도 전반적으로 크게 이렇게 어두워집니다. 아주 큰 형태를 본다면 이렇게 명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두운 부분, 어두운 부분. 그리고 여기가 왜 테두리가 이렇게 있으니까 테두리에 어두운 부분이 생기면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겨져요. 그래서 어두운 부분이 이렇게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이거는 그림자.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게 그냥 동그란 큰 형태는 이렇게 생겼지만 그게 아니라 여기에 작은 덩어리가 나누어지잖아요. 이렇게 나누어지다 보면 이 어두운 게 이 사이로 이렇게 들어가요. 이게 이렇게 양감이 막 나는 거죠. 그래야 이 덩어리도 작은 덩어리가 조각이 나는 거죠. 이제 덩어리 이렇게 덩어리 이렇게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얘가요. 이렇게 하나하나 꽃잎 하나하나 이거 그리면서 이런 양감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 제일 중요합니다. 이게 평면으로 나타나면 안 되겠죠. 이게. 자,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색을 한번 입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요 소쿠리는 색이 조금 채도가 다운되어 있고 꽃이 되게 지금 핑크빛을 많이 도는 빨간색입니다. 그래서 꽃이 지금 이렇게 강렬하게 튀어나와야 되기 때문에 소쿠리 같은 경우에 너무 색을 강하게 줄 필요는 없습니다. 스케치하고 난 뒤에 이제 일부 마스킹액을 좀 발랐어요. 여기. 자, 여기에 보면은 소쿠리를 나중에 막 그리다 보면은 이런 부분을 남겨놓고 지금 칠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조금씩 마스킹 활용하고, 그리고 또 여기 배경을 작업을 할 거예요. 여기 배경 작업을 할 건데 이런 부분에도 이렇게 칠을 하다 보면은 경계가 좀 생겨져야 될 부분들이니까 마스킹을 발라놨습니다. 그래서 이거 발라놓은 거는 여기에 꽃이라든지 줄기 그리고 꽈리, 이거 열매 이런 걸 먼저 그리는 게 아니라 배경을 먼저 칠하고 이 물체를 그려 들어갈 겁니다. 이제 빛이 여기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는 부분이 지금 밝게 될 거고 서서히 어두워질 건데 이게 많이 어두워지게 돼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이 어둠이 많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한쪽으로 요는 좀 밝고 요는 어두우면 너무 한쪽이 많이 무거워지니까 이쪽 부분 배경을 좀 어둡게 잡습니다. 그래 여기 어둠하고 같이 이렇게 균형이 맞아지게. 자, 이 메말라 있는 이곳에 이제 물을 좀 적셔 가지고 자, 색을 넣는데 이 부분에 좀 제가 진하게 넣어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연하게 칠을 해서 점점 진하게 넣어도 되지만 되도록이면은 이 부분을 내가 어느 정도 진하게 하겠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진하게 해서 연하게 푸는 게 더 오히려 편하게 색을 이렇게 입힐 수 있는,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나타날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가 붉은색이 많으니까 아무래도 여기는 너무 다른 색이 오게 되면 눈에 튀겠죠. 그러니까 같은 비슷한 색 계통의 계열을 좀 와주면 좀 좋겠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보라에다가 바이올렛에 번트 시엔나를 섞어요. 그러면 여기에 이 진한 색을 탁 칠할 경우에 여기가 뚝 끊어지겠죠. 요 말라가니까 점점. 그러니까 이곳에는 아예 처음부터 좀 풀기 위해서 아예 이렇게 물을 적셔가지고 색을 옅은 색을 한번 이렇게 비벼놔도 괜찮습니다. 자, 이리 된 상태에서 좀 더 연결할 거예요. 일로. 자, 그러면 진하게. 자, 이렇게 진하게. 아이고 진하다. 아이고, 진하죠? 예, 예. 아이고, 진해요, 지금. 또 마르면 또 연해지잖아. 그렇죠. 마르면 분무기로 물을 뿌렸으니까. 그리고 이 자체가 또 물을 머금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마르면 연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좀 진하게 바로 하는 게 좋죠. 너무 진한 거 아니에요. 아니, 뭐 진해도 돼요. 괜찮아요. 여기는 좀 진하게 해도. 자, 이렇게. 어이구, 이렇게 하다 보면 흘러내릴 경우에는 이 화장지 닦으면 안 돼요. 절대로. 분무기로 이렇게 씻어내면 돼요. 자, 이것도 꿀팁입니다. 여기가 어두워질 거니까 너무 이쪽에 다 어두워지면 안 되니까 여기를 좀 어둡게 시작한다고 했잖아요. 자, 어둡게 시작하면서 좀 이 부분이 또 너무 끊어지면 안 되니까 이 사이에는 또 비슷한 색을 또 집어 넣어야 돼요. 예. 그래서 또 작은 붓을 또 가지고 이 부분에 색을 집어 넣기 위해서 이 부분부터 먼저 작업해야 됩니다. 이거는 물이 흘러내리니까 여기는 물이 지금 고여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연결할 수 있지만 지금 이거는 빨리 안 하면 말라버리면 굳어버리니까 색을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번트 시엔나 색을 좀 더 많이 넣겠습니다. 이렇게, 예. 이렇게. 자, 이렇게 넣으면서 이쪽으로 갈수록 어때요? 조금씩 연하게 해야 되겠죠. 너무 진하게 똑같이 가면 이게 진하다는 느낌이 안 드니까 이렇게 갈수록 연해져야 되잖아요. 그럼 이쪽에도 하나 넣어주고. 자, 이렇게 색을 넣었습니다. 여기는 왜 안 칠하냐고. 다른 색을 한번 넣어보려고. 이게 지금 흘러내리겠습니다. 이렇게 너무 막 흘러내릴 것 같으면 화장지로 이렇게 한번 좀 이 아들을 거의 뭐 흘러내릴 직전까지 이렇게 조금 놔뒀다가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올리브 그린 색을 써줘야 돼요. 여기서 꼭 이 색 안 써도 되지만 이렇게 색이 푸색의 느낌이 들도록 이렇게. 참 예전에 저희 우리 앞전에 서울 특강 갔을 때 그죠? 예. 배경에 대한 궁금증이 참 많으시던데. 아, 배경. 네. 특별한 답이 없어요. 이게 배경이 넣고 싶은 색 넣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이게 내려올수록 위에서 어떻게 돼요? 내려올수록 연해져야 되겠죠. 자, 그럼 좀 이게 바로 칠하면 연하기가 바로 붙어버리니까 미리 이렇게 단을 주는 거예요. 이만큼. 아직 너 붙지 마. 이렇게 서로 붙어 있지 마 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그리고 이쪽 부분에 물을 깨끗하게 해서 경계를 흐려줍니다. 배경하고 흐려주고 지금 이때 이 부분을 살짝 비비면 원래는 이거를 화질을 높여놓고 해야 되는데 세워진 상태라서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또 이런 색들이 여기 들어오고 이 색이 또 일로 가고 하면 좋겠죠. 어떻게? 이 색이 이쪽으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이 색이 이쪽으로 와도 괜찮아요. 이렇게, 이렇게.
바닥이 이 배경하고 너무 이렇게 경계가 딱 끊어지면 돼요. 너무 분리되잖아요. 하나 느낌이 안 나고. 그러니까 이 끝부분에는 진해서 좀 연해지는 게 좋죠. 여기는. 이 PD도 이러고 잘 알아둬야 나중에 그 시청자들이 또 궁금한 걸 또 물어볼 수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는 빨간 꽃입니다. 네, 빨간 꽃인데 이 빨간 꽃이 있는데도 있을 수 있겠죠. 색이 형태는 없어도 색으로. 그러면 이렇게 살짝 이렇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이렇게 붙여주면서 색을 형태는 뭉개져 있고 색은 연결돼 있어요. 이게 꽃 형태는 뭉개져 있지만 색으로서 이렇게. 그리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이렇게 줄기 같은 게 이렇게 바깥쪽으로 경계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얀 선을 만들기 위해서는 그냥 깨끗한 명물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면 돼요. 선이 나타나요. 이렇게. 자, 나타나죠. 색을 안 넣고 물만 가지고, 예. 물로 가지고 표현을. 그렇죠. 물만 가지고 하니까 이봐요. 나타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모양 이렇게 가도 돼요. 이렇게 올라가도 되고. 여기서 이렇게 하나씩 내려와도 또 뭐 재밌잖아요. 이런 선 같은 거는 그냥 드로잉의 선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이거는 선생님만의 하나의 표현 방법이죠. 그렇죠. 뭐 꼭 이래 해야 된다는 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생님 제자분들은 이런 이렇게 한 번씩 쓰기도 하나요? 뭐 해보고 싶은 사람도 하고 또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특별히 정해지는 건 아닙니다. 다른 방식으로 나가도 되고. 매년 전시회를 하시잖아요. 선생님 제자분들도. 그때 보면 이렇게 작품 올릴 때 선생님 색깔이 많이 묻어나 있겠다, 그죠? 자, 이렇게. 선생님이 그림자도 안 발견되는. 왜? 네? 그림자를 뭐 그걸 뭐 밟고 안 밟고가 있나 그게? 요즘은 참 안 그런 것 같아요. 이 PD는 뭐 아는 선생님한테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그림자도 안 밟았죠. 옛날에 우리 그 국민학교 때 가정방문 있었는데 선생님 오면 막 긴장해가지고 막 떨리고 그죠? 청소도 깨끗이 해놨고. 그렇지. 어쨌든 선생님이 나한테 심부름 하나 안 시켜주냐 막 이렇게 그랬는데 옛날에 가정 방문할 때 저는 우리 집 모친이랑 많이 싸웠어요 그때. 왜냐면 참 못 살 때인데 그때 이제 가정 방문 하는데 선생님 오시는데 꼭 콜라를 사놔야 된다. 근데 그때 엄마가 그냥 물하고 고구마만 놔뒀거든. 콜라가 먹고 싶었네. 아니 그게 아니고 왜 그래 접대를 잘 해야 된다 이랬는데 좀 그래가지고 엄마랑 뭐 왜 콜라 안 사놨냐고 막 엄마한테 내가 막 뭐라 하고 혼내고 막 그래 싸우고 그랬었어요 그때. 응? 어디 선생님이 오시는데 하면서 막 어릴 때는 참 선생님이 내한테 심부름 시켜주고 그러면 참 기분이 좋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함부로 이렇게 애들 심부름 시키고 그러면 안 된다더라고. 요즘은 참 많이 바뀌었죠. 응. 어떻게 되지 뭐 학생들 인권 문제 뭐 그런 거 옛날에 그런 게 있었나 진짜. 그거는 그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자 여기에서
이제 마스킹액을 떼내고 나면 이 분명히 꽃이 눈에 탁 튈 겁니다. 그리고 이 꽃 바로 요 경계 지점에 있는 요 부분에 붉은색을 넣었기 때문에 이 꽃하고 이거하고 딱 너무 또 단절도 안 되고 중간에 연결이 될 겁니다. 이렇게. 예. 아까보다는 많이 연해졌죠, 이게. 예. 자, 그러면 이쪽 배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쪽에는 어느 정도 이제 말랐네요, 그죠? 또 마르고 나면 어떻게 된댔어요, 이게? 앞으로 분무기로 한번.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손을 가려가지고 이 부분에 자, 이렇게. 예. 물이 막 타고 내립니다. 여기서는 색깔이 지금 이렇게 칼라 색들이 좀 나왔다면 이쪽으로 가면 어때요? 붉은색이 많잖아요. 그러면 이쪽 배경은 좀 약간 무채색 쪽으로 나가도 돼요. 너무 화려하게 굳이 안 해도 되는 거라, 이 부분에는. 조금 이런 색 계통으로 조금 색을 다운 시켜서 본인이 이 색을 칠할 때 너무 탁하지 않나, 아니면 너무 화려하지 않나, 너무 의심을 하지 마요. 그냥 기분대로 많이 쭉쭉 이끌고 나가면 돼요. 손이 가는 대로 그죠? 응, 가는 대로 쭉쭉 이끌고 나가. 그리고 여기는 경계가 분명히 졌지만 꽃이라고 설명이 정확하게 되어 있지만 이곳은 어때요? 정확하게 꽃 이렇게 모양이 오려지는 대로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비슷하게 이렇게 이렇게 아까 우리 저 스케치북에 설명했듯이 이렇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형태만 느낌만 대충 잡으면 돼요. 예. 이럴 때는 또 어떻게 하냐면 이 또 꿀팁. 자, 봐요. 자, 일단은 이곳에 화장지를 시작하는 이 부분을 딱 눌립니다. 눌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갖다 대서 분무기를 씻으면 돼요. 이렇게. 자, 그럼 깨끗이 씻어지죠. 이렇게. 더 이상 안 타고 내려오면서. 예. 그리고 이 부분 화장지를 살짝 이렇게. 예. 익듯이. 예. 이게 세워서 지금 이렇게 해야 돼요. 촬영을 하다 보니까 세울 수밖에 없는데 되도록이면 이렇게 눕혀서 그리면 많이 그리세요. 예, 눕혀서 좀 많이 해야죠. 중력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요, 얘가. 근데 이게 세워서 그리는 그림하고 눕혀서 그리는 그림하고 색이 번지는 게 또 다르지 않아요, 쌤? 번지는 그 느낌도 틀리고 퍼져나가는 양도 세로로 흘러서 퍼지고 눕힌 상태에서는 아무래도 그냥 있는 그대로 물량이 많은 상태에서 적은 상태로 번져나가니까 그러니까 물이 많고 저금의 번짐이 많이 일어나고 여기는 번져나가는 양이 중력에 의해서 많이 흘러내리니까 그것까지 생각하고 해야 돼요. 그래서 좀 둥글게 터치를 넣으려면 어떻게 돼? 이게 터치를 이렇게 넣게 되면 이렇게 젖어 있는 상태에서 터치를 이렇게 넣는다. 그러면 내려오지. 이게 흘러내려오니까 이렇게 번지잖아요. 이렇게 번지게 됐어요. 그래서 터치를 이렇게 넣어야 돼요. 만약에 흘러내리는 번지기를 할 때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둥글게 내가 넣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더 흘러내려오니까 모양이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터치를 넣게 되면 번지면 이렇게 번지실 거고, 이렇게 터치를 넣게 되면 더 이렇게 많이 번지실 거고, 세로로 이렇게 터치를 넣으면 더 길게 쭉 내려올 거고, 그런 차이가 있어요. 이렇게 주변에 또 붉은색을 약간 써야죠. 요 주변에 붉은색 같듯이. 그거 세워서 하는 거하고 눕혀서 하는 거하고 비중이 보통 비중이 따로 있습니까? 그림에 따라서 틀리나? 그곳에 어떻게 내가 번지게 할 때 중력에 의해서 내가 이게 영 표현하는 데서 무리가 생긴다, 내가 원하지 않는 형태로 계속 아래로 번진다 할 때는 눕혀야 돼요. 저번에 이렇게 합판을 돌려서 보여주고 또 돌려서 보여주고 그런 이유가 그것도 중력이에요. 그게 쌤 혹시 뱃살이 많이 나와갖고 안 구부러지는 건 아니죠, 허리? 저번에 막 수그리가 피가 예. 아이 그건 아니고 그런 건 아니죠. 예. 나 혹시나 배가 많이 나와서 요즘 옛날 같지가 않네 이러면서 이 PD 배가 많이 나왔는가 봐. 자전거도 많이 타는데 왜 그래? 저는 요즘 배가 나와서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자전거 좀 이번에는 많이 타요.
비싼 자전거 사가지고 많이 못하면 또. 자, 이 색도 이런데 조금씩 오면 좋죠. 이렇게 말랐지만은 이렇게 색이 싹 오면 또 그죠? 겹치지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작은 터치를 이렇게 중간에 양념 치듯이 조금씩 이렇게. 예. 이렇게 해도 됩니다. 자, 됐죠. 자, 이렇게 해서 배경이 어느 정도 이제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그림 요 물체를 또 그리고 나서 이 배경에 너무 나는 좀 더 진해졌으면 좋겠다. 그럼 또 좀 더 진하게 하면 돼요. 예. 이 색이 눈에 튄다. 그러면 좀 색을 더 다시 터치를 해서 색을 또 이렇게 채도를 떨어뜨려도 되고, 이거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마스킹 액을 바른 걸 지금 떼 볼게요. 잠시 빨리 돌리겠습니다. 여기는 또 소쿠리를 그리고 난 뒤에 또 뜯어야 되죠. 예. 이제 여기에 지금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렇게 양감을 줘야 됩니다. 전체적인 양감을 줄 때는 밝은 데는 연하게 꽃을 그리고 좀 진하게 그리고 더 진하게 그리고 그 방식으로 계속 그릴 겁니다. 이쪽에는. 자, 색을 어떤 색과 어떤 색을 섞었습니까, 색? 지금은 그 소쿠리, 여기 소쿠리를 할 건데 그 브라운색이지만은 여기에다가 프루시안 블루하고 그 다음에 반다이크 브라운. 우리 선생님이 영어를 잘 못하는데 이 색깔은 영어로 잘 얘기하신다, 그죠? 자, 반다이크 브라운과 프루시안 블루를 섞었는데 거기서 약간 반다이크 브라운을 조금 더 많이 섞었습니다. 여기에 일단 보세요. 자, 여기 먼저 보면 여기에 소쿠리에 보면 소쿠리 테두리가 이리 뺑 둘러 있습니다. 이게 소쿠리 테둘레가 이렇게 있는데 소쿠리 테둘레 이렇게 보면 이게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양감이 났잖아요. 그럼 여기가 위에가 밝고 밑에가 어두워요. 이게. 그럼 여기를 밝게 좀 표현해 주고 해야 되고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어떻게 돼요? 이게 조금씩 어두워져야 되잖아요. 가지 표현할 때 그거 똑같은 거지. 예, 요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또 중요한 거는 이것처럼 이렇게 둥글게 돼요. 소쿠리가. 이 소쿠리가 이렇게 둥글잖아요. 이게. 예, 원기둥을 갖고 있는데 이 원기둥이 이렇게 둥글면서 이렇게 원기둥인 거라. 이해가요 이게? 양감. 예, 양감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정말해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봐요. 요거 봐요. 이렇게도 양감이 나고 위아래도 양감이 나고 좌우도 이 양감이 나요. 이 소쿠리의 여기에. 예, 그걸 생각해야 돼요. 그러면 일단 좌우 이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위아래가 더 중요하니까 위아래 이거부터 나타내 볼게요. 예, 소쿠리 살 때에 살을 밝은데 어두운데 이렇게 나눠 가는 거예요. 자, 꼼꼼하게 그려야 돼요. 여기는 연필을 지듯이 이렇게 꼼꼼하게. 그 남자분들은 좀 풍경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 또 여자분들은 꽃이나 이렇게 좀 정적인 거를 좋아하시는 것 같고 그래서 맨날 꽃 뭐 이런 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풍경도 한 번씩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런 식으로 이제 점점 여기보다는 여기가 어떻게 돼요? 갈수록 이렇게 어두워지죠 이게. 네, 진해지네. 예, 이렇게 진해지는 거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면서 진하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를. 가운데 쪽이 제일 진하겠네요.
그렇지. 여기가 제일 진하죠. 여기가. 양감의 요 양감을 나타낼 때 제일 가장 진한 게 요 부분이지. 왜? 여기가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내 눈에서. 어두운 곳은 내 눈에서 멀어질수록 연해지잖아요. 그죠? 제일 가까워질수록 어두운 게 더 진해지고 밝은 것도 가까워질수록 진해지고 그래서 제일 밝은 거는 가장 어두운 게 항상 따라다녀요. 그 인물화를 보면 코끝이 제일 밝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일 어두운 데가 또 코끝이에요. 그래서 항상 제일 밝은 것은 제일 어두운 곳이 항상 옆에 붙어 있어요. 따라다녀요. 쫄쫄쫄쫄 따라다녀요. 선생님 그 색도 있잖아요. 네. 제일 가까운 것하고 멀리 갈수록 흑백화되는 거예요. 가까운 곳하고 먼 곳하고 뭐가 어떻게 된다고요? 색감이 색의 표현에 있어서 네. 가까운 것은 원색이 가깝게 표현을 하고 멀리 갈수록 흑백화되는 그런 기법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색채 원근법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채도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면은 색감이라 하는 거는 그냥 진하고 연한 정도로라고 생각하면 돼. 명도 단계를 그냥 색감이라 보면 돼. 그러니까 빨간 색깔에서도 여러 가지의 색감을 나눌 수 있는데 그거는 색상을 여러 가지를 나누는 게 아니라 색감을 여러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명도의 단계라 보면 되는 거예요. 진하고 연한 단계를 그냥 색감이라 보면 돼. 어떤 색이든. 물을 이렇게 해가지고 풀어주기도 하고 보면 더 입히기도 하고 색깔 자체에서도 다른 것도 있고 자 이렇게 갈수록 조금씩 어두워지죠. 근데 여기서는 자 더 어두워지면서 어떻게 돼요? 이 꽃에서 어두운 것들하고 같이 이렇게 끊어지지 않고 붙어버려야 돼. 이게 서 붙어야 돼. 그리고 이 부분을 좀 더 묘사를 더 해야 됩니다. 아직까지는 더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기 밝은 부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이 밝은 부분부터 선생님 한 땀 한 땀이네요. 한 땀 한 땀. 그래도 뭐 이게 노가다 하는 것보다는 쉽잖아. 이게 노가다면 진짜 땀 흘려가면서 얼마나 힘들겠네 이게. 할랭이다 할랭이. 밖에서 더운 여름에 이 그림 우리는 그림 그리고 있지만 일하시는 분들 보면 또 얼마나 힘들겠네. 이거는 진짜 초보자분들은 이 속골의 표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 아 이게 네. 그래서 그냥 긋고 간단하게 하면 그냥 선을 이렇게 살대를 그어서 만들어 주고 여기 나타나는 게 어디가 진하고 연하고 그것만 잘 표현해 주면 쉬워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가 어두워져요. 여기가 밝아지고 여기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밝고 어둡고 밝고 어둡고. 자 여기서도 이게 밝고 이게 밝고 이곳에 손을 좀 더 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이곳이 좀 더 어두워지잖아요. 봐요. 예, 어둡게 해주면 돼요. 여기서 빛이 오니까. 예, 그리고 명암 차이를 항상 줘야 돼요. 색을 못 쓰겠어요. 어디가 뭐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뭐 무슨 색을 썼어요. 이거 중요치 않아요. 이게 어떤 색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그런 명암이 일단 잘 나타나서 이렇게 다양한 색의 감을 많이 줘야 돼요. 이게. 예. 그러면 여기서 점점 이렇게 갈수록 또 어떻게 돼 이게? 점점 진해져야 돼. 이거 조금씩 진하게 그리면 되는 거야. 이게 살대를 조금씩 진하게 그리면 돼. 여기처럼 똑같아요. 여기도. 그러다 아이고 너무 진하게 있는 것 같다. 그런 경우는 막 하다 보면 갑자기 급격하게 진해져 버렸잖아요. 그러면 이 밸런스 조절하기 힘들잖아. 그렇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 아주 좋아져. 자, 그럴 때는 이 부분에 진한 부분을 미리 하나 그리는 거죠. 요쯤에다가. 기준을 하나 정해주는 그렇지. 기준점을 하나 정해주는 게. 이렇게. 이거 너무 진하나? 한 이 정도? 너무 진하다. 이렇게. 자, 그렇죠. 자, 기준점을 정해서 이렇게 진하게. 정면에서 보면 이게 일자예요. 이게. 정면에서 보면 일자고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돼, 이게. 정면에는 일자, 측면에서는 이렇게 둥글게 돌아가야 되겠죠, 이것도. 살 때 하나도 둥글게, 이렇게. 자, 이게 기준점 정했어요. 그러면, 요 기준점인 요곳에는, 여기도 밝고, 여기 어두운 게 있으니까, 요거 살짝 또 이렇게 또 한번 화장지로 이렇게 눌려주면 또 단계 또 나기 쉽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요런 데는 좀 더 어둡게, 손을 한 번씩 더 손을 대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그럼 일단 이쪽에는 어두워졌어요. 이 기준점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이걸 놔두고 여기하고 여기하고 중간 거를 또 만들어 준 거예요. 중간. 그럼 또 물을 많이 타야 되겠죠, 그죠? 자, 중간은 어둠을 잡는 거예요. 어둠으로 조절을 많이 해주면 돼요. 여기서도 이렇게. 어디를 진하게 해야 되고 어디를 좀 더 연하게 해야 되고 그거를 알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지. 그걸 모르고 하면은 그냥 막 잘 안 되고 힘들고 뭐 저는 아무리 봤는데 잘 안 돼요 뭐. 여기 보면 그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 막 있는데 여기서 잠시 제가 설명을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도 스케치북을 가져왔습니다. 자, 밝은 거 어두운 거 밝은 거 어두운 거예요. 자, 밝은 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잘 봐요. 제가 이 중요한 거 이거 엄청 중요한 거 이게. 자, 이 PD 요 보면은 요 밝은 부분 있잖아요. 네. 밝은 거를 A, A, A. 자, A. 요 어두운 거를 뭐라 그래요?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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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여기는 아예 빛을 안 받으니까 전부 다 B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서 만약에 빛이 반사되어는 반사광에 의해서 생기는 또 다른 밝음이 있을 때는 그거를 C라 친다면 네. 여기서만 봤을 때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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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있는데 이게 A는 이렇게 갈수록 어떻게 돼요? A는 이렇게 갈수록 A는 어두워져야 돼. 이렇게 갈수록. 자, A는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져야 돼. 그럼 B는? B도 이렇게 갈수록 어두워져야 돼. 예, 어두워져야 돼. 그러면은 A하고 B하고 여기에 이렇게 왼쪽으로 갈수록 어두워져야 되는 이유는 선생님 여기에 여기 A 어둡기, 여기 A 어둡기, 여기 A 어둡기 똑같은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보면 틀려야 돼. 이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평면인데 여기에 붙어 있는 이렇게 생긴 거라면 A는 똑같아야 돼요. B도 똑같고. 그러나 그게 아니고 이렇게 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휘어진 이렇게 양감이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이게 이거는 이 양감을 나타내기 위해서 평면이 아니기 때문에 A의 어둡기가 점점 어두워져야 어떻게 돼? 이게 우리가 계속 강조하던 요 입체감이 나타나는 거 이게. 예, 이렇게 덩어리감이 B도 어두워져야 이렇게 덩어리감이 나타나고. 이거 이해가요? 네. 예. 자, 그러면 이게 요 안에 있는 요 뭐예요? 이게 B잖아요. 이거 B. 네네. 이 B가 갈수록 어떻게 돼 이게? 진해지게. 그렇지. 진하게 해야 되는 거라. 이게 중요한 거라고. 예.
자, 그럼 이제 일단 여기부터 먼저 다 일단 해놓고 한번 그거 조절을 해볼게요. 더 디테일하게 할 수 있지만 이런 거는 이제 약식이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해야 됩니다. 너무 소쿠리만 또 이렇게 열심히 드러나 보이면 안 되니까. 중요한 거는 선생님 꽃이잖아요, 그죠? 아, 여기서 다 중요해요. 안 중요한 건 없어. 배경도 중요하고 다 중요해. 그러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주가 이제 뭐냐, 그게 이제 중요하죠. 주가. 붓이 어떤 붓이냐, 물감은 뭐예요? 이건 별로 중요치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작은 거 섬세하게 그릴 때는 작은 붓으로 그냥 그리고 좀 넓은 면적에는 큰 붓으로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큰 붓, 작은 붓을 썼다가 안 썼다가 자꾸 번갈아 가면서 해야 되는 게 중요하지. 붓 한 개 들고 보면 계속 끝까지 완성할 때까지 그리시는 분이 있어요. 네. 그거는 한 붓 하나만 가지고 한다는 거는 그냥 느낌으로만 잡아야죠. 여기서 왜 뭉개뜨려요? 아, 밝은 부분에 우리가 뭐 잘 보이잖아요. 네, 어두운 데는 잘 안 보이잖아요. 네. 밤보다 낮이 잘 보이고 낮보다 밤이 안 보이니까 아무래도 밤에는 좀 이 부분에는 뭉개야 돼. 너무 섬세하게 표현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이것도 그랬듯이 꽃도 밝은 데하고 어두운 데로 넘어가는 요게 경계 지점이 가장 선명하고 또렷하고, 또 어두운 부로 넘어가면 또 뭉개져야 돼요, 꽃도. 그래서 요것도 마찬가지로 소쿠리도 이렇게 뭉개져야 되고. 자, 일단 여기를 강하게 좀 더 진하게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이것도 마르고 나면 연해지니까 더 진하게 해줘야 돼요. 어두워졌죠? 그러면 이곳에 작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말려놓고 작업을 조금 더 할게요. 네. 꼬리는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밝은 데서 어두운 데까지 시작하는데 이런 이제 기본적인 양감을 표현했습니다. 표현하고 이제 자 여기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꽃 쪽으로 올라가 볼게요. 그리고 꽃도 이것처럼 밝은 데 있고 중간 있고 어두운 데 있고 이렇게 항상 강조하는 거지만 이렇게. 그리고 꽃은 저기 나누어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해서 바로 하지 말고 나누어서 좀 말해서 여기 하나 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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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거는 왜 그러냐면 겹겹이 만들 때는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왜? 마르지 않았기 때문에 말리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자, 이렇게 칠했죠. 그럼 또 잠시 있다가 이거와 이거 말랐을 때 이 사이를 또 이렇게 칠하는 거죠. 이렇게. 가운데에 노랑을 이렇게 칠합니다. 가운데에 노랑을 칠하고 끝부분에
자, 이렇게 칠합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딱 다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밝은 쪽이고 어두운 쪽에 이렇게 또 잡아 볼게요. 어두운 쪽에는 좀 진하게 잡아야 되겠죠, 그죠? 여기까지부터 전체적으로 색을 입혔으면 여기서부터 어두움이 이제 많이 적용이 됩니다. 그럼 여기처럼 형태가 약간 이렇게 흐트러지듯이 여기도 형태를 흐트려야 됩니다. 자, 그러면 형태를 흐트리려면 좀 수분이 필요하겠죠. 자, 수분을 자, 어두운 색으로 이렇게 비비듯이 비빕니다. 꽃 있는데 이렇게 침범해도 됩니다. 비비듯이 같이 하나가 되도록 흘러내리죠. 이렇게. 그럼 조금 더 진하게 또 하는 거죠. 어두운 데를, 또 어두운 데를. 마르면 연해지니까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더 진하게 이렇게 농사를 하면 돼요. 가만히 이렇게. 여기서 속구리하고 같이 또 엮습니다. 속구리하고. 네, 속구리하고 색을 싹 이렇게 엮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작업이 끝나면 또 노랑을 아까처럼 이렇게 노랑을 다양하게 이렇게 넣어주면 꽃이 되게 많아 보입니다. 이게. 여기 보면은 이제 꽃에 의해서 다른 꽃에 그림자가 지는 거, 이런 공간 관계, 어디가 앞에 있고 어디가 뒤에 있고 어디가 앞에 있고 어디가 뒤에 있고 그런 관계, 앞에 뒤에 앞에 뒤에. 자, 여기 꽃에 의해서 여기에 그림자가 생기는 거죠. 이렇게 어둠을 잡는 거예요. 이렇게 쑥 들어가 보이고 쑥 튀어나오고. 이것도 어둠을 잡음으로 해서 이렇게 꺾여져 보이죠? 그런 관계를 지금부터 만들어 줍니다. 그림자 표현이 선생님, 이게 머릿속에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데 이게 표현하기 힘들 건데 그럼 어디로 어둡게 해주고 어디로 밝게 해줘야 되느냐. 그 앞 시간에 우리 잎사귀 했잖아요. 예. 잎사귀라고 생각하면 돼. 이게 잎사귀 밑에 여기는 어두워지고 여기는 밝아지고 하는 관계. 빛을 덩지느냐 빛을 바라보느냐 빛이 반반씩 있느냐, 이것도 그런 방법을 이용하면. 참 초보자 분들은
심혈을 기울여 가지고 그림을 그려놨는데 예. 그 위에 딱 그림자 표현을 한다고 이렇게 붓으로 딱 덮어 가지고 터치를 하면 가감하지 않으면 못할 것 같아요. 내가 힘들게 그려놨고 이쁘 보이는데 그림자 표현을 한다고 하다 잘못할 수 있으니까. 위에다가 그냥 붓 터치를 넣는 거잖아요, 색을. 예. 공간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자, 이거 세 개 비교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둠이 잡혀요. 빛을 반대로 여기서 빛이 오니까 등지고 있잖아요, 이걸. 이 부분을 이렇게 살짝 입히는 거죠, 이렇게. 앞에 있고 뒤에 있고 그 관계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보고 뭐 다 따라 그리고 또 한 번 하고 잘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다 해버리게, 그죠? 맞는 말씀. 많이 해보고 또 고민해보고 또 틀려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뭐 다양하게 해보고 해서 이렇게 느껴야 돼요. 그래야 자꾸 그림이 늘죠. 감각도 늘고 보는 눈도 늘고. 겁을 내면 안 되겠네요. 겁을 내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이 다작을 해야 된다는 게 그때 했던 말이 그 말입니다. 여기도 봐요. 여기도 보면은 꽃이 어떻게 돼요? 요 밑에, 요 두 송이 밑에 여기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거 어둡게 해갖고 저 안으로 니는 들어가 하고 이렇게 쑥 집어 넣어야 돼요, 이게. 쑥 안으로 들어가 버리게. 이 두 개에 비해서 쑥 들어가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 튀어나오고, 이쪽에 또 튀어나오고, 이쪽 부분에 또 약간 들어가고, 요거 튀어나오고, 이쪽에 들어가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튀어나오고. 조금만 조절해줘도 이게, 뭐, 요 꽃 모양이, 꽃 모양이 이렇게 되어 있고, 이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요렇게 되어 있고. 차이가 나잖아요. 우리 해바라기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방식이. 그 하다 보면은, 요 꽃잎에 보면 날개가 이렇게 깎여 먹어가지고, 우둘투둘 하던 게 이렇게 잘못 하다 보면 잘려 나간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 부분은 나중에 다시 세필붓으로 이렇게 조절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지어주면 돼요. 그런 걸. 그림자는요. 색을 어떤 걸 씁니까? 그림자는 네. 지금 여기 쓴 색은 회색, 무채색에다가 약간 보라색을 약간 섞었습니다. 너무 무채색을 쓰면 약간 탁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그림자색은 그림자색은 무엇이냐? 그림자는 그 그림자가 생겨 있는 그 물체의 색이 진하다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노란색이 꽂히면 노란색에 좀 진한 회색 계통에 무채색 계통에 노란색을 약간 섞으면 되고, 빨간색이면 빨간색 계통에 약간 무채색을 섞으면 되고, 그렇게 하면 좀 탁함이 많이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꽃이 이렇게 지금 표현한 게 납작해요. 이렇게 평면이죠. 평면. 이게 지금 평면이에요. 이게 꽃들이 다. 그래서 이제 요 주제가 되는 이런 꽃들을 평면이 아니고 꽃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오목한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요. 이곳을 한 번 더 이렇게 어둡게, 조금 더 어둡게 이 부분을 칠을 하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평범하던 게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예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게 약간씩 어둡게 해주게 되면 볼록해지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부분에도. 그리고 이게 너무 어둡게 하면 안 돼요. 만약에 조금 더 너무 밝게 돼 있다. 밝은 색을 칠하고 말리고 또 그 위에 또 조금 칠하고 해서 이렇게 오목하게 만드는 거죠. 조금씩만. 많이 할 필요 없고. 이렇게. 이런 부분들. 한 번씩만 더 터치를 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정도만 하면 충분해요.
극사실적인 게 아니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들 한 번씩 더 이렇게 한 번씩 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꽃들이 약간 더 오목해졌죠. 그런 느낌을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내가 선명하고 또렷하게 해주고 싶다. 그러면 날카롭게 꽃과 꽃 사이를 경계만 딱 주면 더 깨끗해 보입니다. 어떤 부분? 자, 보세요. 이런 부분.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꽃 모양을 다듬는 거죠. 약간 이렇게 뺑 둘러서 다 할 필요는 없고 꽃과 꽃 사이에 어두운 부분 그리고 꽃 밑쪽에 아래쪽에만 좀 잡아주면 돼요. 이제 이런 부분들 이렇게 진하게 이렇게 이 정도만 딱 잡아주면 됩니다. 자, 여기도 보면 좀 뭐가 없죠? 그러면 이렇게 꽃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씩만 하면 돼요. 많이 할 필요 없고 이 안에도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이런 부분들 그러면 조금 더 선명해지는 거죠. 이제 훨씬 더 많이 꽃들이 살아나잖아요. 자, 오늘은 로단테는 여기까지입니다.